반갑습니다, 여러분. 차인가입니다. 오늘은 야생고추차의 찻잎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중국에서 보이차의 찻잎을 나눌 때는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찻잎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죠. 그냥 단순하게 가장 작은 찻잎, 삭에 해당되지. 그걸 1등급이고, 그 다음 가장 큰 찻잎을 10등급으로 분류를 하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녹차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녹차도 우전, 세작, 중작, 대작 이렇게 분류를 하죠. 물론 우리나라 녹차는 따는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그것도 엄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찻잎의 크기지. 우전은 가장 작고 우전보다 좀 더 큰 찻잎은 세작이고 세작보다 좀 큰 찻잎은 중작이고 중작보다 좀 큰 찻잎은 대작이고 이렇게 찻잎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중국의 보이차의 분류법과 우리나라의 녹차의 분류법은 대동소이합니다. 중국 보이차 찻잎이 1등급, 2등급은 우리나라 녹차의 우전에 해당되고 보이차의 찻잎의 등급이 3, 4, 5등급 정도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녹차의 세작에 해당되고, 그리고 중국 보이차의 찻잎이 5, 6등급 정도 되는, 6, 7등급 정도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녹차의 중작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 8, 9등급은 우리나라 녹차의 대작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중국에서 이제 가장 비싼 찻잎은 아무래도 1등급, 2등급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우전에 해당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많지가 않다기보다는, 그걸 따서, 차를 만들기는 너무 적은 찻잎이 너무 크기가 너무 적지요. 그래서 보통 중국은 가장 좋은 찻잎이라고 부를 때는 3, 4, 5등급 정도가 가장 좋은 찻잎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병차, 둥근 병자를 써가 병차를 만들 때 둥근 차를 만들 적에 3, 4, 5등급이 어디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차의 가격이 비싸지고 흐려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죠. 병차를 만들 적에 뭐 3, 4, 5등급이 몇 프로, 그리고 뭐 1, 2등급이 몇 프로, 그리고 5, 6등급이 몇 프로, 7, 8, 9등급이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런 찻잎을 전부 다 모아서 섞어서 병차를 만들지. 이것을 우리가 중국에서 말하기를 병배라 그럽니다.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병배라 그러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보이차의 찻잎을 중국말로는 찻청이라고 그러지. 그런 것들은 뭐 보이차를 다루는 책에 보면 찻청이 뭐 몇 등급 이렇게 나오는 것은 찻잎의 크기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보이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보이차를 다 마시고 나서 남는 찻잎의 찌꺼기다 하나 찻잎 남는 찻잎을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지. 보고갖고 이제 이렇게 입을 뒤적거리 갖고 뭐 좋은 찻잎이 몇 개 있고 이렇게 하고 이거 갖고 막 판단을 막 하지.
그래갖고, 뭐, 3, 4, 5등급이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이 차는 뭐, 괜찮은 차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찻잎을 이렇게 문질러 보고, 이게 문질러지만,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말했던 습창차고, 문질러지지 않으면 건창차고, 이렇게 막 분류를 막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중국에 가보면 중국 상인들도 그렇게 막 분류를 하고 옆줄을 뒤져보고 뒤적거립니다. 차 찌꺼기를 중국에서는 엽저라 그러지. 막 뒤적거리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냥 묵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시잘데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뭐 3, 4, 5등급이 좀 많이 들어가 1, 2등급이 좀 들어가 있고 이렇다고 해서 그 차가 좋은 차가 아니거든요. 뭐 좋은 차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만약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뭐 3, 4, 5등급이 많으면 좋은 차고 2% 볼 때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차들은 별로 좋지 않는 차라고 보면 야생고수차는 어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차에 해당되지. 왜냐하면 야생고수차는 싹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말하는 1등급부터 시작해 10등급이 다 들어있지. 왜 그러면 야생고수차는 1등급에서 10등급이 다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나눠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야생고수차는. 야생고수차는 차나무가 20m, 30m 정도 되죠. 차나무의 굵기도 제 몸통만 합니다. 500년 정도 되면 한 이 정도 되지. 1000년 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면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그 지역에 사는 어릴 때부터 그 나무를 탔던 원주민이 돼야 그렇게 올라가지. 한족들은 거의 못 올라갑니다. 원주민들만이 올라가서 20m, 30m 올라가서 차를 따야 되는데 그때 차를 딸 적에 어떻게 따야 됩니까? 그냥 한 입 한 입 이렇게 못 땁니다. 그 높은 곳에서 가지를 잡아 휘어서 훑어서 딜로 이렇게 였지. 딜로 바구니에 였든지 아니면 옆에 차고 있던 주머니를 였든지 그렇게 훑어서 였기 때문에 일일이 분류를 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20, 30m 꼴대기 매달려서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왜냐면 또 나무에 또 이끼가 엄청 많기 때문에 미끄럽지.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긴 우리가 말했듯이 그냥 타이티차, 자기 허리만큼 오는 그런 소교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재배차, 타이티차를 이렇게 따듯이 그렇게 딸 수는 없습니다. 야생고수차는 모든 찻잎이 다 섞여 있습니다. 야생고수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야생고수차의 찻잎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의 안 했습니까? 찌꺼기 차라고 할 수 있지.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고수차는 찻잎이 뭐 등급으로 나누어 보면 1등급에서 10등급 모두 다 이 찻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찻잎도 이렇게 찢어져 있고 굵기 때문에 찢어져 있고 싹도 들어가고 줄기도 들어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찢어지더라도 우리가 재배차가 기계 채취하듯이 날카롭게 이렇게 찢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찢어져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찢어져 있지. 야생고수차의 차는
그렇다, 찻잎은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야생고수차를 먹고 나서 엽전을 볼 적에 재배차들처럼 몇 등급 이렇게 분류하고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야생고수차는 무엇입니까? 아주 등급이 낮은 하품의 차가 되어가 있지. 야생고수차는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야생고수차를, 이게 야생고수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는 1등급부터 시작해 큰 잎가이 다 들어있는지, 그리고 줄기가 들어있는지, 줄기에 마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지. 물론, 야생고수차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야생고수차가 재배차하고 그냥 고수차하고 또 맛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맛을 잘 아는 사람, 맛을 분류할 수 있는 미각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가 있지. 그러나 또 야생고수차라도 그 연도수가 500년 이상 5, 6, 700년 되는 것도 있고 1000년 되는 것도 있고 1500년 되는 것도 있고 2000년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또 분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으로 분류를 합니까? 차의 기운으로 분류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맞불어서 차의 기운이 이렇게 같이 야생고수차를 확인하는 도구로 서야만이 야생고수차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지. 그래서 야생고수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음식의 기운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물론 그 기운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 비료 농약을 치는지 안 치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세상에 야생고수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있음이 저라는 겁니다. 야생고수차를 2005년도부터 마셨으니까 그것도 뭐 하루에 5리터 이상 한 5, 6년 마시다가 그 다음에 7, 8리터를 거의 한 15년 이상 마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생고수차의 차 맛뿐만 아니라 차의 기운을 내가 굉장히 잘 알지. 그래서 어느 지역의 야생고수차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야생고수차가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기운이 그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차인가의 야생고수차를 뽑을 적에 중국 운남성에 있는 야생고수차를 한 15, 6가지를 내가 종류별로 다 먹어봤거든요. 저는 2005년도에 그것을 먹어서 나무의 연도별로 이렇게 기운을 읽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야생고수차를 따와갖고 팔려고 하는 상인들이 깜짝 놀랐지. 왜냐하면 저거는 그 지역에 나무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알고 있지만 모르는 내가 기운으로서 차의 그것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가장 낮는 5, 600년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정도 되는 차까지 이렇게 쫙 분류를 했지. 기운을 읽어서. 그때는 뭐 기운을 어째보면 겨우 대주천 정도 됐는데 머리에 뚜껑도 안 열린데도 그렇게 읽을 정도가 되면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읽겠지.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빠지는 거. 그래. 일단은, 각설하고, 야생고수차의 찻잎은 우리가 말하는 재배차의 찻잎처럼 그렇게 분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야생고수차의 찻잎은 싹부터 시작해서 큰 잎까지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줄기도 들어있고, 특히 줄기 중에서 잎을 훑어서 땄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떨어지는 마디 부분이 있지. 이렇게 가지가 이래 있으면 이렇게 삭이 나면 그 마디, 가지가 붙는 그 마디가 있습니다. 야생고수차는. 만약 야생고수차를 하는데 지금 말했던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야생고수차가 아니지. 만약 여러분들이 차인가의 야생고수차가 아니고 다른데 야생고수차를 구입해 드시려고 그럴 때는 꼭 이것을 확인해야 되지. 가장 작은 잎부터 가장 큰 잎까지 다 있다. 그 작은 잎에서는 은색도 있고 금색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줄기가 있어야 된다. 줄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줄기뿐만 아니라 줄기와 마디가 같이 섞여 있던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옆조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 맛을 안다면 맛으로 야생고수차인지 아닌지를 읽고, 또 기운으로 읽을 수 있으면 그렇게 읽고, 물론 단전에 열리고 기감이 있는 사람은 기운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 기운으로 그 차나무가 몇 년 정도 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정도 된지 알라카봐 모든 차나무의 그 야생고수차를 먹어보고 그에 따라서 기운을 알아내고 나서 먹어야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기운으로 차를 읽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요. 야생고수차를 읽는 것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이 세 가지 요건만 잘 알고 계시면 혹시 저희 차인가의 야생고수차가 아니고 다른 쪽의 야생고수차를 구입하실 때 이런 조건들을 검토해 갖고 구입하시면 그래도 야생고수차일 확률이 높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차인가입니다.